요즘 이제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사님이 중국 대사로 부임하신 지가 이제 1년 반이 넘었는데요. 어,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지금 중국 현장에서 느끼시는 어떤 피부로 와닿는 뭐 체감이 있습니까?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뭐 느끼시는 바가요? 뭐에 대해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에 대해서 중국 현지에서 뭐 느끼시는 게 네, 있냐고요? 뭐 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작년에 이거 중국 건국 70년 기념 70년 기념 때 대규모로 군사력을 과시를 했고 또 최근에 남중국해에서 이 대만과의 갈등에서도 상당히 많은 무력 행사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야원용 그 항공모함에 이어서 두 번째 항공모함까지 동원해서 상당한 군사력을 과시하기 때문에 미중 간의 군사력 과시에 관한 그런 긴장은 좀 과거보다는 좀 많아지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지난 2년여간의 미중 무역 정쟁 양상에 대해서요. 최근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가 판정패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집권 대비 현재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가 늘었고요. 중국은 2분기 GDP가 주요 경제국 중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 한 3.2%를 기록했고 미국은 대공황 이후에 최저 성장률이죠. 마이너스 9.5%라는 점. 고공행진 중에 위엔화에 비해 달러 환율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을 지적했는데요. 블룸버그에서 평가한 트럼프가 패배했다.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뭐 누가 이기고 졌다기보다는 앞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사안 사안별로 대응하지 않고 그러나 큰 틀에서 미국과 경제 관계를 계속 개방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경제를 잘하시는 대사님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국이 지금 잘 선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중국의 경제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중국이 코로나19의 최대 수혜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코로나의 최초 발현 지역이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를 종식시켰다고 이제 자체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중국 내 코로나19가 종식됐다라고 현지에서 평가하고 있나요? 종식됐다라는 표현은 쓰진 않지만 상황 관리가 안정화됐다라고 하고 또 저희가 여기 현지에 있으면서 느끼기에도 상당히 안정화 단계에 있고 지난 칭다오에서 13명이 발생할 때 무려 칭다오 시민 1000만 80명 거의 1100만 명을 전원 검사하고 하는 이런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안정화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국이 이런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경제 성장을 좀 이루어내고 있는 비결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게 있습니까? 중국이 코로나19 발현 이후에 지난 양회에서 대대적인 이 재정 확장 정책을 썼는데 그거는 과거에 없었던 재정 확장 정책이었고 뭐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3% 후반까지로 이렇게 올리면서까지 한 효과가 있고 또 코로나 이 사태가 다른 나라보다 일찍 안정화되면서 일상생활이 빨리 회복되고 특히 국내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내수가 좋아졌군요. 네. 단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미중 갈등이 촉발된 이후 이제 우리 기업들의 피해도 어느 정도 있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의 장기화로 한국의 첨단 산업이 굉장히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중국 현지에 있는 우리 기업의 피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이제 뭐 반도체나 이런 첨단 쪽은 오히려 뭐 이렇게 피해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에어컨이나 냉장고 이런 소비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영향이 있어서 다른 나라로 생산 기지를 전환하는 대응을 하고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그 중소기업들이 문제인데, 특히 이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들의 부품이나 또는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인데, 그런 기업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기업과 계속 상황을 파악하고 협의해 가고 있습니다. 네, 북한 이야기도 좀 한 가지 좀 여쭈겠는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북한이 그 방역에 아주 중점을 두면서 거의 봉쇄 정책을 쓰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좀 진정되면 북한이 이제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율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평가하고 계시죠? 현재로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올해 북한과 중국 간의 무역액이 작년에 비해서 70%가량 줄었고, 작년은 또 그 전보다 더 줄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은 것은 코로나 때문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 판단하니까, 코로나가 안정화되면 다시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사님이 중국의 정관계 인사들을 계속 만나시는데요. 중국은 좀 전통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비핵화를 지지해왔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중국의 대외 정책을 보면 사실 최근에 중국이 그런 노력이 그렇게 주목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런데 그 대사님들이 정관계 인사들을 만나게 됐을 때 실제로 중국이 그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핵심적인 국가 이익일 텐데요. 한반도의 평화를 지지하는 중국인들의 생각은 어떤 이익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를 지지한다고 보시나요? 비핵화 문제도요? 한반도가 이제 불안정해지고 이 안보의 긴장 상황이 벌어지면 중국 경제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고, 또 하나는 중국의 경제가 한국 경제와 많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갈등은 중국 사회의 불안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일반적으로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 제일 걱정하는 게, 미중 전략 경쟁 시대에서 미중 어느 나라도 북한의 비핵화를 우선순위에 놓고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은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 중국은 거기에서 벗어나려는 전략을 쓰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과 중국이 북핵을 한반도의 평화보다는 미중 전략 경쟁 속에 하나의 카드로 활용할 수 있고, 북한도 그런 점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활용해서 북한의 그 핵체제를 계속 유지할 전략을 쓸 수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대사님이 생각하실 때는 미중 전략 경쟁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 보시나요? 미중 간의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의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모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또 이뤄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 비핵화 자체가 미중 간의 갈등의 요소는 될 수도 없고, 또 미중 간의 갈등이 한반도 비핵화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없다는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